안녕하세요, 안산시민 여러분. 사진가 홍경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 뭔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네요. 코로나 시대인 만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사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답니다. 제가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2002년부터 사진을 찍었으니 거의 17년 넘게 여러 카메라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부터 네 번의 만남은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타이틀을 A to Z로 정한 만큼 초보자, 입문자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복습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어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러리스 카메라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나이가 꽤 되죠. 그 당시에는 올림푸스, 파나소닉이 선두주자였는데 오늘날에는 소니, 후지, 캐논, 니콘 등이 많은 유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러리스라는 단어 그대로 미러가 리스인 상태죠. 미러는 거울이라는 걸 뜻해요. 거울이 없는 상태의 카메라 종류예요. 우리말로 무반사형이라고 말하면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카메라 종류도 다양한데 흔히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 컴팩트 카메라, 필름 카메라,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 다양한 카메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DSLR 카메라, DSLR 카메라라고 하죠. DSLR 카메라는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입니다. 앞에 D를 붙여 디지털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상 너무 부족해서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SLR 카메라랑 미러리스 카메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자,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크기, 그 다음에 부피, 무게가 될 수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미러리스 카메라는 경량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동성이 있게 되겠죠. 과거에는 DSLR 카메라는 전문가용이고 미러리스 카메라는 보급형, 초보자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왜냐하면 오늘날 미러리스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그 이미지 센서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을 고 사용자의 개인 취향일 수 있어요. 또 큰 차이점은 이미지 센서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다는 점,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사진, 해상력이 풍부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종류도 모델도 가격도 아주 다양해졌답니다. 나에게 맞는 미러리스 카메라, 많은 질문을 저에게 주세요. 어떤 카메라가 좋아요? 어떤 카메라가 쉽죠? 또 가성비 좋은 카메라 좀 추천해 주세요. 가성비 좋은 카메라를 소개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하세요. 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예산을 정하세요. 우리가 나에게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카메라가 무엇인지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그 카메라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맞춰주시면 우리가 보다 훌륭한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래도록 사진을 즐겁게 하시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카메라의 해상력, 기능, 그리고 다양한 호환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PC, 노트북, 모니터 등과 호환이 되는지, 내 모니터, PC, 그 다음에 프린터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었는지 미러리스와 함께 맞춰서 따져보신다면 보다 훌륭한 사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색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모델명을 치면 그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에게 맞는 색감인지 내가 좋아하는 색감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색감도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시중에 보면 다양한 묶음 판매가 있어요.
뭐 청소 도구도 사야 되고, 뭐 심지어 필터, 프린터기, 뭐 삼각대, 다양한 가방, 그런 거를 사야 하는 묶음 판매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딱 필요한 것만 사셔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사진의 매력에 먼저 느껴보시고 나에게 맞는 장비를 찾는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나에게 맞는 렌즈 찾기가 참 어려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이 요즘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진 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 세상에 나쁜 카메라는 없다, 세상에 나쁜 렌즈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렌즈를 가지고 꽃사진도 찍고 풍경사진, 여행사진, 동물사진, 뭐 다양한 인물사진을 찍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 렌즈를 가지고도 뭐 사진을 한번 찍고 렌즈캡 닫고, 사진을 한번 찍고 렌즈캡 닫고, 뭐 맨날 닦고 쓸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더 행복한 사진 생활을 하시는 걸까요?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사진 생활을 시작하는 법, 간단한 사진 장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렌즈 1개. 대부분 미러리스 카메라의 배터리 용량이 크지가 않으니 추가 배터리도 1개 정도 더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메모리 카드. 요즘 대부분 메모리 카드는 SD 메모리 카드를 씁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카메라 가방이 있어야 할까요?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카메라 청소 도구가 필요할까요? 있으면 좋죠. 하지만 당장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을 저는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메모리와 추가 배터리 정도를 구입하시길 추천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렌즈를 보호할 기본 필터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외형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러리스 카메라 몸체를 우리는 카메라 바디라고 표현하고요. 지금은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 카메라는 소니에서 한 5년 전에, 5년, 6년 전에 출시된 모델이에요. 좀 오래된 모델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미러리스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카메라의 모습 똑같습니다. 렌즈가 있고요. 뷰파인더가 있고요. 일부 모델에 따라서 이 뷰파인더가 없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렌즈 앞에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면 좋은 사진, 깨끗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메모리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미러리스 카메라는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 형태로 생긴 메모리 카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새 메모리 카드든 이전에 사용하셨던 메모리 카드든 우선 카메라 바디에 삽입해 주시고, 다시 삽입을 해 볼게요. 사용 전에 꼭 포맷을 해주세요. 여기서 포맷은 PC에서 이야기하는 포맷과 비슷하지만 단순히 싹 다 지우다, 삭제하다의 의미와 더불어 미러리스 카메라의 데이터와 메모리 카드의 레코드가 서로 충분한 호환이 될 준비를 하는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종종 껐다가 켜주셔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도 결국 PC, 즉 컴퓨터와 같은 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개의 메모리 카드를 돌려서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메모리 카드로 1번 카메라에도 썼다가 2번 카메라에도 썼다가 또 다른 스마트폰에도 쓰고, 이러면 메모리 카드가 뻥난다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 메모리 카드가 오류가 생겨서 좋지 않은 습관이 됩니다. 렌즈와 카메라 바디를 마운트한 뒤 전원을 한번 켜보세요. 새 카메라가 준비되셨다면 날짜와 시간, 언어와 다양한 세팅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클릭하시면 되고, 혹시나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에 세팅값이 나오면 기본값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조작법. 자, 메모리도 우리가 다루어 보았고, 전원을 켰다면 보시죠.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를 수 있지만 카메라 바디의 상단 다이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공통으로 있는 이것은 MSAP 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부터 4번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P 모드로 놓고 사진 촬영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하겠습니다. 위에 MSAP 이 모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라고 하죠. 수동으로 노출을 맞춰줄 수 있는 다이얼 모드입니다. S, 제조사에 따라서 TV라고 나오는 카메라도 있어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또는 AV,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사에 따라서 다이얼의 그 이니셜이 다릅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P 모드, 프로그램 모드라고도 해요. 자동 노출 기능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오토 모드보다는 P 모드로 시작해 보시길 추천해요. 우리가 카메라로 바라보는 시간, 장소, 날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카메라에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져요. 따라서 노출값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누름을 습관화하고 연습하셔야 하는데요. 반누름이란 셔터를 절반만 누르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반셔터라고도 불러요. 이건 컴팩트 똑딱이 카메라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반누름을 해야 정확하게 초점을 맞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좋은 품질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웃포커스 사진도 잘 만들 수 있죠. 그럼 저와 반누름을 연습해 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누름, 반셔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찰컥, 그냥 단순히 찰컥 이렇게 누르셨다면 반누름, 반셔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미러리스에는. 한번 여러분들과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저기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께서 자, 반누름 한번 해보실게요. 저한테 아마 초점이 맞을 거예요. 띠딕,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반누름 한번 더 도와주세요. 띠딕, 그리고 촬영. 꾹. 네. 방금 여러분 초점이 맞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미러리스 카메라도 그냥 끝까지 꾹 셔터를 누르지 마시고 살짝 얹은다는 느낌으로 셔터에 반누름 놓고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보다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만드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되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P 모드로 사진을 찍는다. 프로그램 모드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찰컥하고 누르시지 말고 반누름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